전남 지역 오리 도축장에서 잇따라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나주에 이어 장흥의 오리 도축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며 대응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회가 풍력발전소 사이의 거리, 즉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조례안 개정을 결국 보류시켰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진군이 어촌 뉴딜 300사업에 최종 2곳이 선정됐습니다. 오래된 어항시설이 정비되고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대한조선과 현대사무중공업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는 한편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감을 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순천 풍력발전소 건립 문제를 두고 주민과 의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의회가 풍력발전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자 주민들은 수차례 항의 방문과 반대 기자회견으로 응수해왔는데요. 순천시의회가 이 이격거리 완화 조례안 상정을 최종적으로 보류시켰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뒤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승주읍과 서면, 월등면, 주안면까지 순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385메가와트급 풍력발전단지 건립 사업. 주민들은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거센 항의와 반대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 열린 신재생 에너지 포럼에서도 주민들은 결사 반대 팻말을 들고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주민과 의회의 대립 양상이 장기화되자 의회는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오해가 커지는 걸 막고 주민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의회와 주민 간의 갈등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나은 순천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소통을 통해서 지역의 보탬이 되도록 저희 도건위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논란은 개정안 안에 들어간 문구 하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민가 2km 이내에서도 발전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 사업자가 진행한 공청회조차 마을 이장과 몇몇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일반 주민들은 배제돼 왔다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조례안 보류 소식에도 반대 시위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보류 조치가 우리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순천 시민을 상대로 한 풍력발전의 폐해에 대한 홍보 작업과 그리고 순천시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끔 압력 작업과 이와 같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저희들은 계속 1인 시위의 그 밖에 투쟁을 전개할 거라고 저희는 천명하고 있습니다. 순천 외곽 지역 6개 마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소 건립 사업. 의회가 이격거리 완화 조례안을 보류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강진군이 어촌 뉴딜 300사업에 2곳이 선정되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파제와 선착장 개선 공사 등 어업뿐만 아니라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주민 100여 명이 살고 있는 강진의 한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과거 바지락이 많이 나던 곳이었지만 탐진강이 막히면서 생산량이 줄어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쑥잡이 체험을 오는 관광객이 늘면서 활성화되고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돼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칠량면 봉황항 일대에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된 겁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선착장 개선 공사와 방파제 건립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큰 어선들이 여러 척 있는데 그 배들을 수리하려면 적은 크레인으로 올릴 수는 없어요. 전박을 못하기 때문에 대형 크레인으로 해서 배를 수리할 수 있게
그 사업도 신청하셨고요. 지금도 수리를 못 하시고요. 지금도 녹동으로 다른 항으로 가서 수리를 하시고 오세요. 강진군 칠량 봉항항과 하저 가우도 곤역 등 두 곳이 어촌 뉴딜 300 공모 사업 신규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비 148억 원이 투입돼 오래된 어항시설이 정비되고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하저마을의 경우 3차례 고배를 마신 뒤 4번째 만에 사업에 선정되면서 의미가 더욱 커졌습니다. 강진군은 어촌 뉴딜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촌 뉴딜 사업은 정말 그 어촌에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항을 정비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민들이 이렇게 그 항구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촌에서는 수요가 많은 이런 사업입니다. 강진군에 있는 25개 항구 가운데 1차 어촌 뉴딜 사업 대상지는 모두 5곳. 지난해 뉴딜 사업에 선정된 마량 서중항과 도암 망호항을 포함해 어촌 4곳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면서 침체된 지역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서남권의 조선업계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대한조선은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섰고 현대 3호 중공업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곡차곡 일감을 쌓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육상에서 건조 작업이 한창인 유조선입니다. 대한조선이 그리스에서 수주해 내년 3월쯤 인도를 앞두고 있는 아프라막스급 선박입니다. 그동안 대한조선은 경제성이 높은 아프라막스급 선박에 주력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코로나19 사태로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척을 새로 수주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재 대한조선이 건조하고 있거나 인도 예정인 물량은 모두 17척. 다행히 지난해 거둔 성과 때문에 이미 내년 건조 물량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한조선은 앞으로 아프라막스 크기의 1.2배에 달하는 스웨즈막스와 LNG 추진선까지 영역을 넓혀 물량 확보에 온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아프라막스하고 스웨즈막스 비슷한 비율로 수주 계획을 잡고 있어요. 내년에는 우리가 비슷한 비율로 수주를 해가면서 어떤 시장 상황을 맞춰갈 예정이고 앞으로 조선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LNG선도 많이 발주가 될 거고 앞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해갈 방향은 LNG 추진선으로. 지역의 대규모 조선업체인 현대사무중공업도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LNG 추진선 분야에서 수준 높은 국내 기술력을 앞세워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LNG 추진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해운업계. 실제로 LNG 연료를 쓰는 철광석 운반선 4척을 수주해 세계 최초로 건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현대사무중공업이 확보하고 있는 수주 잔량은 모두 63척. 올해도 14척을 새로 수주했고 내년에도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규 LNG 추진선 건조 물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기구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규제를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LNG 관련 기술에 특화된 사업장으로 LNG 추진선을 위주로 수주가 대거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당사의 미래 전략도 이런 LNG 친환경 기술에 기반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에 해운업 불황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적자 생존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저마다 경쟁력을 앞세워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훈입니다. 전남 지역 오리 도축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잇따라 검출돼 전라남도가 대응 조치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6일 장흥의 도축장으로 온 전북 고창 농장의 오리를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나와 도축장에 있는 닭과 오리 등 5만 1,000마리를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나주 도축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이 나오는 등
최근까지 전남 지역 4개 오리 도축장 가운데 2곳에서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출하 전 검사 후 발급하는 이동 승인서의 유효기간 단축을 정부에 건의하고 모든 사료 차량의 야간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12곳을 적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돼 관광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등 2,226곳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단속 결과 밤 10시 이후 영업한 유흥주점 등 4건을 적발하고 음식점과 카페의 밤 10시 이후 내부 영업 운영 6건, 마스크 미착용 등 2건을 확인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마약의 한 종류인 대마를 몰래 심어 판매한 일당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32살 A씨 등 2명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인적이 드문 인천의 한 주거지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한 뒤 온라인에 판매 광고를 올려 12번에 걸쳐 판매하고 750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밀경작 장소로 의심되는 곳을 발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현장을 급습한 뒤 현장에서 대마와 흡입기구를 압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LG헬로비전이 손을 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17일 지역경제 활성화 연중 캠페인을 위한 비대면 방식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 형태의 축사를 통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 협력이라는 하나의 프로토콜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국 1,000개 이상의 소상공인 가게를 발굴하고 지역 채널 TV 프로그램과 뉴스, SNS 홍보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 소상공인들이 비대면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 개척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상품을 파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소상공인 제품을 좀 홍보를 하고 판매하는데 마케팅에 이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협의를 잘 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저희 방송 플랫폼 사업자로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목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부실한 행정 절차와 불투명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홍림 목포시의원은 목포시가 이미 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사업자 공모에 앞서 쓰레기 소각장의 타당성만 평가했을 뿐 환경오염에 대한 검증은 하지 않아 행정 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김종식 목포시장은 환경 영향 평가를 앞둔 데다 현재로서 소각 말고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라면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기야 최 의원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여부를 시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김 시장은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시민투표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해남군이 올해 100건이 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해남군은 올해 관광과 농정, 산림, SOC 사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등 공모사업에 101건이 선정됐습니다. 사업비만도 1,172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67건, 754억 원에 비해 선정 건수는 33%, 총 사업비는 35%가 늘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과 남도 음식거리 조성사업,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청산도 승선 할인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1년 동안 제주도민들은 완도에서 청산도까지 가는 여객선 이용요금의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도군이 지난해 관광객을 분석한 결과 청산도 전체 관광객 79만 명 가운데 제주도민이 전체 8% 비율을 차지했습니다.